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 우리 삶과 동네를 되돌아보며 성장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신나는 질문날에 오신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지털 시민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맞아요. 평생학습도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고 이미 우리 삶에 디지털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요. 많은 학습자들이 화상 강의도 충분한데 이제 꼭 강의장에 와야 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 액션러닝협회 코치 광민철 코치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보니까 또 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디지털에서 학습 어떻게 할 건가 교수자와 학습자 이야기를 나눠볼 한국 액션러닝협회 광민철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바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또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결론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분께서 생각하셨을 때 온라인에서 수업 받을 때 뭐가 가장 불편하시거나 또는 뭐가 가장 힘들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하나씩 좀 말씀 주시겠어요? 인터넷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끊겨요. 네. 또 이제 집안이 환경이 이제 카메라 켜기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편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 머리 감고 상체만 옷 괜찮게 입고 그게 처음엔 되게 편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심지어는 그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많이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진짜 아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디지털 학습을 하려고 했는데 형제가 3명이야. 그런데 우리 집에는 한 대밖에 없어. 근데 또 맞벌이로 다 출근하셨어.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학습자와 교습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한번 바라봐야 될지 해서 우리가 학습자가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왜 카메라를 끄는지, 그리고 그 카메라를 끄지 않게 그 작은 돌뿌리가 재미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극복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한번 뭘 해봐야 될 건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교수자분들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 저희가 사실 처음 대화 나누는 게 아닌데 뒤에 보시면은 휴먼 터치라는 주제 있죠. 저희 하루님은 저번에 거기서 한번 뵀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거기서는 그쵸? 제가 학습자로서 나왔었어요. 네. 오늘은 사실 휴먼 터치 포럼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PD님이 여기 올려주실 거니까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좀 질문을 또 다시 드릴게요. 저 참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감 중에서 자, 오프라인 우리가 대면 학습하실 때 어떤 감각들을 사용해서 학습하셨나요? 시각과 청각이죠. 아무래도 보고 듣는 것이니까. 혹시 촉각, 미각, 후각은 사용 안 하시나요? 선생님을 만지거나 냄새 맡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한번 교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자, 시각과 청각 이외에 또 느껴지던 것들 없으세요? 꼭 오감에서 안 찾으셔도 됩니다. 뭘 우리는 느끼면서 수업을 받았었나요? 집에서 학습을 할 때 시각, 청각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안 느껴지는 이유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죠. 자, 우리 집에서 수업 받다 보면은 옆에 벗어놓은 양말, 그렇죠? 택배 소리.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같은 감각으로 모두 학습을 했다면은 지금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도 사실 비대면이 수업이 환경이 다르게 느끼고 어려워지는 영향을 주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혹시 그 카메라 안 켜는 학습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를 안 감았구나. 아, 머리를 안 감았구나. 네. 화장 안 했구나. 화장 안 했구나. 네. 역시 선하신 두 분이세요. 아,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카메라를 안 켜는 학습자들을 보고 많은 교수자들이 학습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또는 이 사람들이 안 켜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학습자가 카메라를 왜 켜야 되나요? 카메라를 우리가 켜고 안 켜고에 대해서 제가 교수자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카메라를 왜 켜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은 학습자들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참여는 학습 성과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누구 입장이죠? 교수자 그렇죠. 마인드네요. 학습자 입장에서 카메라를 왜 켜야 되나요? 라는 답변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아,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컨텐츠 자체가 내가 참여를 해야만 내가 얻어갈 게 있고 그리고 참여를 해야만 이 컨텐츠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분들은 카메라를 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를 켜는 수업을 애초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카메라를 켜야만 하는 수업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출석 체크를 한다 이런 통제 전략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통제 전략이 아니라 안내 전략입니다. 통제 전략을 제가 왜 반대를 하느냐?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저희 하루님이 여기서는 제가 가지 마세요 하면은 못 가실 거예요. 근데 택배 왔어요. 네. 그쵸? 문 열어드려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열어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어떤 수업에서 카메라를 켜고 싶어질까요? 저는 한번 그런 적 있어요. 퀴즈를 내셨는데 제가 답을 맞춰서 상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카메라 켜서 저라고 막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머리카락 뭐 안 감고 이런 것도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상품의 가치가 머리카락 안 감은 것보다 훨씬 더 컸네요. 그 나도 상품 모르게 뭔지. 급하게. 좋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외재적 보상이라고 해요. 외재적 보상. 그래서 외재적 보상으로 키게 만드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석, 상, 벌,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걸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하지 말라고. 선물이 지급됐습니다. 자, 기프티콘이 나갔어요. 그런데 수업이 3시간 동안 내가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 커피 하나 때문에 계속 학습자가 이러고 있어야 된다면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 죄송한데 바빠서라는 채팅이 올라오면은 강의가 필요 없거나 강의가 재미없어요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자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잔인하네요. 그렇죠.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학습자들을 진짜 존중한다면은 그 학습자가 필요한 거를 들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강사들께서 필요한 거를 만들거나 그 사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 역시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에서 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렇게 화면으로 멋지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은 장점으로 살리고 디지털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려 하는 노력이 중요할 텐데요. 이것이 바로 실제감을 되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심리학 용어예요.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방금 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똑같은데 뭔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실제감이고요.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 실제가 아닌 가상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러한 시대에서도 실제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습에 중요한 실제감들은 4가지가 존재를 해요. 자, 첫 번째는 교수 실제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적 실제감, 세 번째는 감성적 실제감, 네 번째는 사회적 실제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씩 챙기는 게 교수자들이, 학습자들이 카메라를 켜고 참여하고 싶은 건 물론이고 결국에 우리 목적은 딱 하나죠. 학습이 잘 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교수 실제감부터 한번 가볼게요. 교수 실제감은 뭐냐면은 학습자들이 내가 수업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꺼지다 보니까 다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 내 양말, 그렇죠? 내 옆에 있던 동생들한테 주의가 더 가는 거죠. 유튜버들이 라이브 할 때 시선을 잡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막 들어오면은 인사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님 오셨죠? 누구님 오셨죠? 지금 뭐 하고 있던 중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듯이 학습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 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계속 상기시킬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많이 참여했던 방법이 온라인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자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설계하고 싶으신지 또는 학습자들한테 어떤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인지를 고민하신다면은 사실 교수자 실제감은 나머지 3개보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인지적 실제감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말이 어렵죠. 인지적 실제감. 네. 그쵸.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어떤 걸 학습했는지 알아채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물어보고 끄덕끄덕 아는지 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대답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아. 그럼 내가 저게 맞구나라고 상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지적으로 내가 학습을 했구나, 내가 이걸 잘 모르는구나라는 거를 쌓아갔는데, 네. 비대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게 장치가 굉장히 적죠. 비대면에서 제가 교수자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학습자 본인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제를 많이 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뜨개질을 배워요. 내가 뜨개질을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만들었을 때죠. 그것처럼 내가 퀴즈를 풀어서 맞췄다.
그것도 내가 학습을 증명해 본 거잖아요. 그것처럼 인지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학습했는지 꺼내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또 감성적 실제감으로 넘어가 볼게요. 학습하는데 무슨 감성이야? 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어떤 태도, 내가 저게 좋아, 싫어, 이런 것들은 학습의 강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긍정적인 느낌으로 수업을 듣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딱 선을 긋는 거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도 학습자가 좀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니터 뒤에서 학습하다 보면은 이 감정이 사실은 내가 수업에 대한 감정인지 학습에 대한 감정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교수님한테 표현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질문이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느끼셨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판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네 번째, 사회적 실제감이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인간이 혼자서 결정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그 명품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쵸.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이게 명품이라고 인정하는 건 사실 나 혼자 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함께 인정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 대상을 하나를 기억하려고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우리 혹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던 수업은 같이 웃게 맞아요.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면은, 그죠. 같이 재미없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렇게 끝나고 내가 활동했던 것 중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 선생님이 인정해줬던 거, 수업의 맥락이 기억이 났던 거, 태도가 좋았거나 너무 부정적인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사실 실제감인데, 우리가 그것도 오프라인에서 함께 했을 때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그 경험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그 네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습자로서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혹시? 학습자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커피라도 한 잔 타오셔야 돼요. 내가 이걸 마시는 동안, 그쵸, 수업을 듣는 실제감이 딱 생기죠. 그쵸. 그리고 가능하면은 주변에 있는 근심거리들은 좀 치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학습 공간을 지정하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은, 또는 이렇게 컴퓨터를 켜서 내가 컵이 앞에 있으면은, 아, 수업을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을 설치해 주시면은 교수님들이 만든 그 정성스러운 학습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될 것 같아요. 내 학습 공간 내가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맥락을 만들어가는. 하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습자분들이 준비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저희 수업의 끈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강사님들,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자, 이 학습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기억하게 할 수 있을지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통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번 컨텐츠는 어땠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또는 내가 대화하고 있는 것보다 학습이 더 중요하니까 언제든지 끼어드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전략을 사용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는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저희가 광민철 선생님을 보내기 너무 아쉬우니까 오늘 강의해 주셨던 내용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퀴즈 하나만 내주세요. 좀 어려운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감각, 영어로는 presence라고도 하고요. 학습자들이 비대면에서 못 느끼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대화를 했습니다. 자, 그 세 글자, 땡땡땡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 추첨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요. 네, 댓글과 질문들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당첨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광민철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떠나보내면서 신나는 질문날 시즌2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은평구 평생학습관 아니면 다른 데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고퀄리티 강의들을 직접 강사분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처럼 더욱더 많은 고품질의 평생학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은평구 평생학습관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네,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